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하루빨리 초록초록해지는 날들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채널 배신의 후리지아도 많은 관심 굽신굽신 거리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똥찬 발언을 하는 새언니로 인해서 인생 구제되었다는 사연인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순에 빠진 건지 아니면 착한 열매라도 매일같이 복용을 하는 건지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못돼먹은 사람이 많은지 알지를 못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매사에 희생하고 피해보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었는데 착한 것도 좋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못돼 먹어지라는 게 절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저는 시댁에서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떼어준 돈 받아준다거나 돈 꿔달라고 하는 사람들 물리친다거나 우리 시댁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냐고요? 그래서 시댁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냐고요? 아니요. 이제 막 3년차 되어가는 새내기 새댁입니다. 저도 좀 조신하게 살고 싶고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 만났고 그에 걸맞는 조신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데 시댁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지랖을 안 떨래야 안 떨 수가 없습니다. 제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그들이 절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동안 그렇게 당했는데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약한 마음 파고들어서 감정적으로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들이 나쁜 거죠. 남편과 아가씨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시아버지는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시어머니 성격이나 남편 그리고 아가씨 성격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셨을지 가늠이 가긴 합니다. 좋은 분이셨을 테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을 테고 아낌없이 사랑을 퍼부어 주셨을 분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란 사람이 시댁의 한 일원이 되었을 때 만일 시아버지 살아 계셨었다면 저를 많이 아주 많이 예뻐해 주셨을 것이라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살아생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불행 중 다행으로 먹고 살기 풍족한 것들을 많이 놓고 세상을 떠나시긴 했었습니다. 원래 시아버지 집안 자체가 부유한 편이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재산 문제로 여러 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너무나 착하고 순한 시어머니나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상대를 했던지라 와서 누구 눈물을 흘리면 내어주고 누가 와서 목소리를 조금만 높이면 또 내어주고 암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바로 시아버지 형제들이었는데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계속 봐야 하는 사람들인데 얼굴 붉혀 뭐하냐라는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족족 다 내어줬다고? 순진한 거야? 아니면 싸울 힘이 없었던 거야? 아니 아무리 형제들이라고 해도 왜 아버지 재산을 탐내는데 같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버지한테만 집안에서 재산 몰빵한 것도 아닐 텐데 나 같으면 머리 끄댕이를 잡고서라도 아버지 재산 지켰겠다. 사람들 습성을 너무 모르는 거지. 한 번 해주면 계속 해달라는 게 바로 사람들의 습성이야. 호의로 시작했는데 호구되는 거 한순간이라고. 뭐 그건 내가 이 집안의 식구가 되기 전 일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앞으로 절대 내가 있는 한 그런 꼴 못 본다. 너무 착해. 너무 순해. 그러니까 자꾸 파리떼들이 들끓는 거 아니야. 고모들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잘 사는 형제분들은 안 그런데 유독 막내 고모가 어머니한테 와서
우는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 그리고 아버지 살아생전 막내 고모를 특히나 귀히 여기셨었고 항상 걱정이 많긴 했었지. 고모부가 좀 인성이 그렇거든. 아버지가 고모부를 엄청 싫어해서 이혼까지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고모랑 고모부는 그 사실 알고 아버지한테 난리를 치더라. 하여튼 부부 관계는 알 수 없다니까. 아마 아버지도 고모 도와주는 건 싫다 안 하셨을 거야.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어머니가 돈을 들여도 그 돈이 고모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고모부한테 가는 게 그게 문제이긴 하지. 남편과 결혼하고 이 집안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저 고모란 사람과 고모부란 사람이 시댁에 찾아와서 애걸 볼 거라는 모습 딱 3번 봤었습니다. 2번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알아서 해결을 할 테니 저보고 나서지 말아달라 해서 잠자코 있었는데 그리고 2번째 찾아오고 나서 시어머니가 분명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마지막일 것 같다고 말이죠. 아가, 네가 화가 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연이 좀 깊단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 많이 있었어. 바로 네 시아버지 살아생전에 말이지. 나는 지금 빚을 갚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돈이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만 사람 마음에 상처란 것은 평생 가는 거 아니겠니? 네 시아버지가 좀 너무하긴 했었거든. 자기 동생 아끼는 마음에 동생 새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에 모진 말도 많이 하고 암튼 그랬었어. 아마 네 시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 보면서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다. 그런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어. 나도 이만큼 했으면 마음의 빚 어느 정도는 갚았다고 생각하거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 이제 훌훌 털어버리자. 앞으로는 웃을 일 있을 때만 찾아오겠다고 단단히 약조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손가락도 걸었어. 만일 다음번에 찾아오면 그땐 네가 꼭 나서줘라. 제 상식선에선 절대 이해도 안 되었고 그들의 약속 또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모를 사연이 있다고 했고 제가 다 알 순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저는 들어온 사람이니까. 시어머니가 제 화를 풀어주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머쓱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한 번 더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 그땐 저도 며느리로서 오지랖이긴 하지만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도 그때는 제게 이야기를 하고 저와 의논을 할 것이라고. 만일 또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 하면 우리 며느리가 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런데 결국 제 말이 맞았습니다. 고모란 분이 또 찾아왔거든요. 시어머니는 약속과 다르게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고 저는 순한 아가씨의 전화를 받고 난 뒤에야 시댁에 쫓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꼭 이야기를 하겠다. 며느리로서 나설 자격을 주겠다 했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기에 전 아가씨에게 단단히 물어보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집안 며느리긴 하지만 다른 식구들과의 일에 잘못 나서면 큰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아가씨에게 몇 번을 물었어요. 정말 가도 되는 거냐고. 만일 제가 가면 할 말 안 할 말 구별 못하고 막 쏘아댈 것이라고. 정말 어머님도 원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가씨는 어서 와서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식구들이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계속 이러는 것 같다고. 지켜보는 자기도 너무 힘이 든다고. 이젠 좀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진심으로 제게 와서 오지랖을 떨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인 마음으로 미친 듯이 쫓아갔어요. 오늘 아주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너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그동안 순한 사람들만 만나봤기에 어영부영 넘어갔었나 본데 이 집안에 새로운 들어온 며느리가 얼마나 매운맛인지 보여주겠노라. 절대로 우리 시댁 식구들 우습게 보지 말아라. 라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댁에 가니 고모란 사람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고모가 하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시아버지 살아생전 자기를 가장 예뻐했었고
귀하게 여겼었다고. 이 점은 저도 시어머니에게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바였고요. 그렇게 자기를 예뻐하던 시아버지가 남편하고 자기 사이를 분탕질해서 지금까지도 자기가 남편에게 홀대를 받고 있다고. 이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갈 것 같다고. 어제도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기를 험히 대했다고. 이 마음의 상처 치유될 김이 보이지 않으니 얼른 가서 돈이라도 좀 가져오라고 했다고. 사람들이 염치가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저게 말이 됩니까? 한 번도 아니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2번이나 봤는데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뻔질나게 시댁에 와서 돈 해달라고 아쉬운 소리하고 큰 소리도 냈다고 하는데 저런 레파토리 한 번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죠? 왜 이렇게 염치가 없는 거죠? 생각이란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염치와 양심을 어디다가 팔아먹어 버린 건지. 역시 호의가 계속되면 결국엔 호구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모라는 사람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요, 고모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돈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그 레파토리 지겹지도 않아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 안 해줄 거면 돈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정신의학과에 검진할 수 있도록 예약을 잡아 드릴게요.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왜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의사 아니에요. 그냥 연세 드시고 힘 떨어진 점점 노쇠해져가는 분이라고요. 너 뭐야? 며느리가 좀 주제 넘는다? 아니 어른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히 끼어들어? 네가 뭘 안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냐고. 언니, 며느리 교육 똑바로 못 시켜요? 뭐 하는 애길래 지금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는 거야? 건방지게 시리? 입 안 다물어? 어디서 가볍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죽은 우리 오빠, 즉 니네 시아버지가 이 꼴 봤으면 너 오늘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났어. 이게 어디서 건방을 떨고 있어? 고모님, 뭐라니요? 저 모르세요? 저 이 집안 며느리잖아요. 그것도 맏며느리.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죄송한 마음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은데 들어보니 영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무슨 유치원생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유치하고 철없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면서 또 찾아왔어요? 너무 양심 없다. 웃을 일에만 찾아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디서 뺨 맞고 지금 어디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서? 어이가 없니 정말? 언니, 얘 조용히 못 시켜요? 아니 어디 감히 며느리란 것이 따박따박 그것도 나한테 말대꾸라는 거야. 너 무서운 게 없니? 정말 이게 보자 하니까. 헐, 보고 있는데 뭘 자꾸 보재. 완전 웃기시네. 그리고 고모님, 저도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 뭐가 무서운 줄 알아요? 고모님이 무섭겠어요? 아휴, 그건 당연히 아니고, 바로 그 집대들처럼 들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우리 시댁 재산 탕진할까봐 그게 저는 제일 무서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고모님도 어차피 양심 없으신 분 같은데, 저 또한 양심 엄청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린 좀 말이 통하지 않겠어요? 시댁 재산 나중에 누구 거 되겠어요? 우리 남편 거 되는 거잖아요. 이 집안의 며느리인 제 재산이 되는 거라고요. 왜 자꾸 남의 재산 축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엔 제가 잠자코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시댁 재산 탐내면 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래의 내 재산이라고요. 저 엄청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 재산 한 푼도 다른 사람한테 줄 생각 없어요. 제가 얼마나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만 빼앗아 가요, 내 돈. 나중에 가져올 재산 하나 없이 만들어 놓을 것 같아서 이젠 간섭 좀 해야겠어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그러자 고모는 돈을 보고 결혼을 했다는 둥, 이건 완전 사기 결혼이라는 둥, 요즘 것들이 이렇게 발칙하다는 둥, 발광 하면서 말을 하더군요. 뭐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라는 사람을 어찌 보든 말든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다시는 우리 시댁에 발끝도 들이지를 않기를
바랄 뿐이었거든요. 언니, 완전 사기 결혼 당했네. 얘 지금 하는 말 좀 들어봐요. 언니네 돈 보고 들어왔다잖아요. 아, 나보다 더한 게 들어왔네. 야, 너 지금 우리 집 식구들을 뭘로 보고 대놓고 네 재산이다 어쩐다라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야? 집구석 말아먹으려니 들어왔네? 언니도 뭐라고 말을 좀 해봐요. 지금 이게 언니의 집안 거덜내려고 들어왔다잖아. 돈 보고 결혼했다잖아요. 언니 돈 다 지 거라잖아. 고모님, 다신 이런 일로 시끄럽게 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 집안의 며느리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저희 집안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고모님 말씀 잘하셨네요. 저 고모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사람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 돈은 제가 욕심낼 것이고 나중에 제가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목숨 걸고 지킬 생각이에요. 저 이 집 돈 보고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돈 탐내지 마시고 고모부님한테 똑똑히 전하세요. 거기 더한 년이 들어와서 앞으로 뜯어먹기 힘들겠다고. 우리가 뜯어먹지 않아도 죄다 뜯어먹으려니 들어왔으니까 거기는 얼씬도 말자고. 저는 돈 앞에선 고모고 고모부고 뭐 없어요. 바로 머리끄댕이 잡습니다. 저 완전 싸움당 미친 것이거든요. 네, 사실 시댁돈 탐납니다. 나중에 물려받을 돈 남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게 솔직한 사람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돈만 보고 남편과 결혼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저렇게 강하게 이 집구석에도 미친 여자 하나쯤은 있다라고 그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긴 했거든요. 고모 씩씩대며 돌아갔고 시어머니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긴 했습니다. 진심이냐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100% 중에 10% 정도는 진심이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네요. 그러니 앞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앓는 소리 한다고 다 내어주시지 말라고 앞으로는 제가 다 말리고 들 것이라고 말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당신이 오래 살았다고 할 순 없지만 저처럼 강다니는 여자는 처음 보았다고. 너랑 내가 우리 집 며느리라서 다행이라고. 고모 말처럼 고모보다 더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다고. 나중에 재산 빼앗기기 전에 공손하게 네 손이 쥐어주마 라고 농담을 다 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진심을 알고는 계신 거였죠. 그거 모를 뿐 아니기에 저도 대놓고 강단 있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돈에 관련한 시댁 해결사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그리고 제가 시댁에 더 한 가지 이 구역에 미친 여자는 나다 라면서 해결한 일이 있는데 만일 제 이야기가 재밌다고 다른 에피소드도 들려달라고 하시면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착하고 너무 착한 바로 우리 아가씨와 관련된 일인데요. 구정물에 빠질 뻔한 우리 아가씨 인생 구제한 스토리입니다. 여기서도 발칙하고 반쯤 돌아버린 저의 미친 활약은 계속 되었었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